당신은 오늘 무엇을 샀습니까? 커피 한 잔, 옷 한 벌, 스마트폰 액세서리. 별 생각 없이 클릭하고 결제하고 배송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 물건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디서 만들었고 누가 재료를 캤으며 어떤 조건에서 일했습니까? 당신은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물건을 받고 쓰고 버립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어떻게 일하는지, 환경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지 못합니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하는데 정작 우리가 하는 일의 결과는 보지 못합니다. 버튼 하나로 세상과 연결되지만 그 연결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느끼지 못합니다. 편리해졌지만 동시에 무감각해졌습니다. 20세기 한 철학자는 이것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변화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귄터 안데르스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류의 비극은 악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강력해졌는데 그 힘을 상상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요. 1902년 7월 27일 폴란드 브레슬라우, 현재 폴란드 브로츠와프에서 귄터 안데르스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명은 귄터 슈테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심리학자였고 어머니는 여성운동가였으며 가정은 유대계 지식인 가정이었습니다. 안데르스는 독일에서 자랐고 하이데거와 후설 밑에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1929년 박사학위를 받았고 같은 해 한나 아렌트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하이데거의 제자였고 젊고 재능 있는 철학자였으며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1933년 히틀러가 집권했습니다. 안데르스는 유대인이었고 좌파 지식인이었으며 즉시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는 독일을 떠나 파리로 망명했습니다. 한나 아렌트도 곧 따라왔지만 두 사람의 결혼은 망명 생활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했고 1937년 이혼했습니다. 안데르스는 프랑스에서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1940년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했고 안데르스는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간신히 탈출해 미국으로 건너갔지만 미국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독일어 억양이 있는 이민자, 정규 직장이 없는 철학자, 너무 급진적인 사상가. 안데르스는 공장에서 일하고 접시를 닦으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3일 후 나가사키에 두 번째 폭탄이 떨어졌고 7만 명이 더 죽었습니다. 안데르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한 사람의 결정이 수십만 명을 순식간에 죽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폭탄을 떨어뜨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폭격기 조종사 폴 티베츠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는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군인이었고 명령을 따랐으며 자신의 일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서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안데르스는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티베츠는 나쁜 사람인가? 아니면 시스템이 나쁜 것인가? 아니면 둘 다 아니고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일어난 것인가? 안데르스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악이 아니라 거리였습니다. 티베츠는 3만 피트 상공에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는 불타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고 비명을 듣지 못했으며 죽어가는 아이들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목표물에 폭탄을 투하했을 뿐입니다. 14만 명은 숫자였고 히로시마는 지도상의 점이었으며 그의 행동은 임무였습니다. 이것이 현대의 폭력입니다. 칼을 든 사람은 피를 보고 총을 쏜 사람은 쓰러지는 사람을 봅니다. 하지만 버튼을 누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보지 못함이 대량 학살을 가능하게 합니다. 1950년대 안데르스는 시대의 낡음이라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프로메테우스적 격차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는 신에게서 불을 훔쳐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인간은 불을 얻었지만 불을 다루는 지혜는 얻지 못했습니다. 현대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기술을 얻었지만 그 기술이 초래할 결과를 상상하고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얻지 못했습니다.
안데르스는 말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의 크기와 우리가 느끼고 책임질 수 있는 감정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생겼다고요. 공장 노동자는 매일 수천 개의 부품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 부품이 무엇에 쓰이는지 모릅니다. 미사일일 수도 있고 의료기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냥 부품을 만들 뿐입니다. 프로그래머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그 코드가 무엇을 하는지 전체를 알지 못합니다. 감시 시스템일 수도 있고 무기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냥 코드를 쓸 뿐입니다. 예전의 인간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직접 보았습니다. 칼을 들면 피를 보았고 불을 지르면 타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화면 속 숫자로만 결과를 접합니다. 폭탄은 버튼 하나로 떨어지고 사람들은 통계로 사라집니다. 안데르스는 말했습니다. 이때 인간은 잔인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허해진다고 말입니다.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죄책감도 저항도 갖지 못합니다. 1961년 안데르스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이히만은 홀로코스트의 핵심 조직자였습니다. 그는 수백만 유대인을 수용소로 보내는 철도 시스템을 관리했습니다.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철저하게요. 재판정에서 아이히만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괴물 같지 않았고 광기가 넘치지도 않았으며 증오에 불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정중하고 관료적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저는 제 일을 잘하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저는 유대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 재판을 보고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악은 악마적이지 않고 평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데르스는 다르게 봤습니다. 그는 무력의 평범성을 봤습니다. 아이히만은 악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명령을 수행했고 시스템을 작동시켰으며 자신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수백만 명의 죽음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안데르스는 아이히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한 일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기차에 실린 아이들의 얼굴을,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명을, 그들의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까? 아이히만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그들은 숫자였고 운송해야 할 화물이었으며 처리해야 할 업무였습니다. 안데르스는 말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증오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냥 내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책임을 거부하는 말이 아닙니다. 책임 자체를 느낄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인간은 가장 위험해집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안데르스는 이 말이 현대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문장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두 가지를 동시에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나는 너무 작다. 둘째, 시스템은 너무 크다. 그 결과 개인은 무력해지고 시스템은 통제 불가능해집니다. 개인은 작아졌지만 시스템은 거대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데르스는 묻습니다. 정상이라는 말은 누구를 위한 정상입니까? 효율이라는 기준은 누구의 인간성을 지워버렸습니까? 1950년대 후반 안데르스는 핵군비 경쟁에 반대하는 운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그는 거리로 나갔고 연설했으며 체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혼자 뭘 할 수 있습니까? 핵무기는 이미 수천 개입니다. 강대국들은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안데르스는 답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침묵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안데르스는 인간이 기계보다 열등해질까 두려워했습니다. 더 정확하고 더 빠르고 더 감정 없는 존재 앞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계처럼 행동하려 합니다. 실수하지 않으려 하고 감정 드러내지 않으려 하고 판단을 미루려 합니다. 이 순간 인간은 인간다움을 포기합니다. 안데르스는 이것을 인간의 자기 축소라고 불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는 어떻게 일합니까? 엑셀 시트에 숫자를 입력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고서를 작성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최종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 어디에 쓰이는지, 누가 피해를 입는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대부분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일을 하면 됩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처리합니다. 하지만 안데르스는 말합니다. 바로 이 알 필요 없음이 현대 폭력의 핵심이라고요. 우리는 더 이상 잔인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무관심하면 됩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아마존 창고 노동자는 하루 수백 개의 상자를 포장합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누가 사는지, 왜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포장할 뿐입니다. 콜센터 직원은 하루 수백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 너머 사람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 왜 화가 났는지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매뉴얼대로 응대하면 됩니다. 안데르스는 특히 타인을 숫자로 만드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람은 점점 더 통계가 됩니다. 소비자 번호, 고객 아이디, 직원 코드, 환자 번호. 우리는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번호로 부릅니다. 그리고 번호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걸으세요. 저런 사람은 손절하세요 라는 말들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분류하고 평가하고 버립니다. 안데르스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홀로코스트와 같은 메커니즘이라고요. 사람을 숫자로 만들고 범주로 나누고 배제하는 것. 규모만 다를 뿐 구조는 같습니다. 1980년대 안데르스는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히로시마를 갔고 원폭돔을 봤으며 생존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상상해야 합니다. 끝까지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상상해야 합니다. 버튼 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책 하나가 누구를 죽이는지, 우리의 무관심이 어떤 폭력을 가능하게 하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안데르스는 희망을 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낙관주의를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낙관주의는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며 행동을 멈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상상하라. 그리고 느껴라. 내가 누르는 버튼 하나가 어떤 삶을 바꾸는지 끝까지 그려보라고 말했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외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안데르스는 상상력은 도덕의 기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상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책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력감은 개인의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조가 만들어낸 감정입니다. 시스템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는 작다.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책임질 필요 없다. 하지만 생각하는 순간 그 구조는 균열을 일으킵니다. 1992년 12월 17일 귄터 안데르스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죽었습니다. 90세였습니다. 그는 평생 경고했습니다. 인류가 자신이 만든 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자신이 만든 것에 파괴될 것이라고요. 그는 핵전쟁을 두려워했고 환경 파괴를 경고했으며 기술의 폭주를 우려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데르스가 경고한 모든 것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가속화되고 AI는 통제 불가능해지며 사람은 점점 더 데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말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안데르스의 철학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보다는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판단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작동하고 있는가? 나는 인간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시스템의 일부로 존재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한 선택은 누구를 숫자로 만들었는가?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시스템은 더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스스로를 되찾지 않는다면 그 발전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안데르스는 바로 그 지점을 끝까지 붙잡았던 사상가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내가 너무 작게 느껴질 때 그래도 나는 생각할 수 있다. 그래도 나는 상상할 수 있다. 그래도 나는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또 한 편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철학의 여정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숫자가 아닌 인간으로, 부품이 아닌 생각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